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 일상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앉고 서고 걷고 뛰는 생활 속 움직임이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전력으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 생산 속도만큼 빠르게 버려지고 있죠. 만약 버려지는 모든 에너지를 수확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차세대 에너지 발전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사전적 의미는 에너지 수확입니다. 버려지는 자투리 에너지를 수확해 전력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뜻하죠. 그렇다면 수확할 가치가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란 무엇이고 또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운동할 때 몸에서 배출하는 열 에너지는 최대 700와트. 성인 한 명이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는 0.1에서 0.3와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경우 40 마이크로리터당 0.4 밀리와트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실제 운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연료의 18%, 나머지는 엔진과 배기가스열로 버려집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방송국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계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또는 뭐 빛 에너지 또는 진동 에너지,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전자기기들의 소비 전력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전력의 에너지도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다 에너지더라는 거죠. 이 에너지들 중에 전기 에너지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버려져 있는 에너지들을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 하베스팅 세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7천억에서 2022년 5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잠재된 에너지 시장의 가치를 캐낼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돼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연구원들의 신발인데요. 걸을 때마다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곳의 연구 분야인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앞전 효과란 앞전 소재를 통해 압력과 진동과 같은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와 상호 변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앞전 특성이 있는 어떤 물질에 압력과 진동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진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 가스레인지의 원리 속에서 압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에 힘이 가해지면 작은 망치가 압전 소자를 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가스와 만나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핵심은 압전 소자입니다. 압전 소자는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변하고 전압을 가하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소재를 활용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PGT라고 불리는 압전 세라믹인데요. 이와 같은 소재의 특성 속에 압전의 원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압전 소재는 잡아당기거나 압축하면 결정 구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며 압전체의 양쪽 단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압전 소자는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정육면체 내에 팔면체의 형태에 있는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플러스 이온이 압력에 의해서 그 변이에 따라서 그 변형을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활 속 압력과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그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리를 할 때 칼이나 조리 도구를 사용하며 도마를 두드리는 힘도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죠. 요리를 하는 사람의 운동 에너지가 음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 물론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신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지는 머지않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한 축구장에선 압전 타일을 설치해 놓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기 에너지로 모아 야간 가로등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역 개찰구에선 매일 출퇴근하는 약 300만 명의 발걸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압전 발전 분야는 가장 빠르게 상용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모아서 사용 가능한 전력으로 바꾸는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발전 소재와 기계 장치, 그리고 직접 회로 기술이 융합된 하베스터의 효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효율이 높아진다는 건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한 양질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미 세계 압전 연구 분야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은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응용 가능성을 한층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에너지 하베스터도 꾸준히 일정하게 양질의 발전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회로상으로 잘 정류해서 저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터는 에너지 하베스터대로 동일한 에너지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많은 발전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될 것이고 발전된 전기를
저장할 때까지 효율을 좋게 손실이 없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고효율의 에너지 회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 우리의 손에 고효율의 앞전 발전 장치가 주어진다면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면 좋을까요? 차량으로 빼곡한 주차장이나 하루 종일 차량이 오가는 주차장 길목, 혹은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가 떠올랐나요? 현대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기계적 에너지를 활용한 하베스팅.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 시험도로. 이곳에 도로용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험 모듈이 설치됐습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앞전 모듈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이죠. 차량이 높은 속도로 주행할 때 도로가 받는 하중과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얻기 위한 실증 단계. 앞전 소재부터 도로의 변형 유무를 고려한 포장재의 내구성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의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구축하기 위해선 압력과 진동에 따른 에너지 출력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 장비는 실제 차량 하중을 모사할 수 있는 소형 현장 가속기로 앞전 모듈이 주행 차량에 의해 얼마만큼의 출력을 내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한 개의 자동차 바퀴가 주는 하중을 250kg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250kg이라는 수치는 경차의 무게가 1톤이라고 했을 때 바퀴 한 개에 해당하는 무게인데요. 차량의 종류 중 가장 무게가 덜 나가는 경차를 통해서도 앞전 모듈이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현재 저희가 개발된 모듈은 그 단위 미터당 한 7W 정도의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라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을 때 3km의 그런 고속도로에 이제 설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수 킬로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 모듈의 출력값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선 도로 포장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앞전 하베스터용 포장체는 하베스터의 움직임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동시에 노면의 영구 변형이나 균열로 인해 하베스터의 발전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능을 갖춰야 하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도로 포장체는 폴리우레탄 혼합물입니다. 폴리우레탄 혼합물은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고온에 강해 매설된 앞전 하베스터에 전기적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강도와 회복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처럼 앞전 하베스터의 효율과 도로 포장체의 성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구축을 위해선 환경적인 변화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적용하기 전에 개질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처음에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스팔트에 갖고 있는 특성이 영구 변형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반복적인 2mm를 구현하는 데 좀 제약 사항이 있어서 폴리우레탄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앞전 하베스터가 도로 안에서 계속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하베스터의 수명과 도로 수명을 만족시키는 혼합물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그 핵심인 소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전 소자의 성능은 진동과 압력에 대해 소자가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전기 볼티지를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모사해 앞전 소자에 적용하는 실험이 필요한데요. 주파수대를 조절하며 진동을 발생시키고 어떤 주파수의 진동에서 전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즉, 소자가 지닌 내부 저항이 가장 작아졌을 때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가 특정한 주파수에 맞추어서 진동을 주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소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라는 내부 저항이 즉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 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가, 즉 그에 대한 저항이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졌을 때 가장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치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주는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한 30Hz에서부터 90Hz까지 해서 바꿔봤을 때 약 62Hz에서 최대가 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물의 움직임은 특정 주파수대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의 진동과 노면으로 전해지는 진동수를 찾고 이와 같은 주파수대에서 최대 출력을 내는 앞전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하베스팅은 이처럼 기계공학, 전기공학, 그리고 재료공학이 융합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사용되는 소재 분야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앞전 소재 속에는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납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로서 한계점을 갖고 있죠. 연구진은 납이 포함되지 않은 유연 앞전 폴리머 소재 PVDF를 사용해 친환경 소재의 앞전 장치를 구현했습니다. PVDF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폴리머 앞전 소자인데, 이 소자는 일반적으로 앞전 성능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이제 월등히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도로의 내구성이 약 10년 정도라고 치면 소자의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내구성이 좋은 폴리머 소재, 지금 보시는 PVDF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 성능, 내 구성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하베스터를 개발하는 일.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도로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계적 에너지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을 다시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면 뭐 스마트 도로 또는 향후에는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많은 센서들을 구동하는 전원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가 창출된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돼 있는 한 대학 도서관. 저마다의 자리에 위치한 학생들이 밝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공부에 한창인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자리에 착석함과 동시에 환한 빛을 내는 조명. 학생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불빛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앉고 서는 동작과 조명 장치의 관계. 여기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체 인식 스탠드의 비밀은 앞전 소자를 활용해 만든 앞전 소자 패드에 있습니다.
앞전 소자에서 전해지는 압력의 유무에 따라 스탠드의 불빛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죠. 즉, 패드가 깔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앞전 소자의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곧 스탠드에 불을 켤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것인데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한 앞전 패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은 보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된 신호를 받는 이제 수신부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신부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합으로 관리하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늘 얼마나 공부했는지 공부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그리고 그 자리를 사유화시키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리적인 신호를 통해서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앞전 패드는 사람이 앉고 눕고 일어서는 등의 행동 패턴으로 주변 전자기기들을 제어하고 싶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움직임만으로 전류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선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실현시켜줄 기술,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주목했고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형태의 센서를 개발하게 됐죠. 앞전 소자라는 거는 누르면은 그런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접촉, 이런 사람에 밀접하게 이게 붙어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활용되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누르는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이런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요거를 얼마나 더 그 에너지를 효율 높게 수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저의 이제 전공 그런 회로 관련된 전공을 같이 접목해서 이런 부분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전 소자는 특성상 불규칙하고 약한 전압을 생성합니다. 손으로 누르는 정도의 압력은 전기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불규칙한 전압은 기기를 작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회로 기술에 익숙한 이들은 불규칙한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자체 회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앞전 소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다 높은 효율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장한 에너지를 통해 블루투스 회로를 구동시키고 수신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죠. 즉, 연결된 기기가 전등이라면 불을 켤 수 있고 스피커라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효율을 높인 회로 구조는 손가락으로 앞전 소자를 눌러도 일정한 전압을 유지합니다. 센서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LED 램프에 불을 켤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높은데요. 이는 곧 사람의 움직임으로 기기의 제어가 가능한 홈 IoT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IoT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대가 열린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이제 믿고 있는데 이 IoT가 결국에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센서 노드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나 전선이 연결돼야 된다고 하면 뭐 유지 보수도 보수지만 배터리나 그런 환경 오염의 이슈도 많이 낳게 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 하베스팅은 정말 이제 주변의 에너지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닿기 어려운 곳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IoT 시대가 결국에 오고 있는데 요거에는 거의 필수적인 그런 생활 밀착형의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너지 하베스팅은 반영구적인 사물 인터넷 센서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이기도 한데요. 에너지 하베스팅으로부터 생산되는 저전력의 에너지원과 독립전원이 필요한 센서의 필연적인 만남. 이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버려지는 에너지를 소확해 재사용하는 차세대 에너지 발전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일상 속 움직임 하나하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움직임까지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자투리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과 함께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핵심 에너지원은 온도의 차이입니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5도씨의 구리판 위로 열전 소자를 올리고 시원한 바람을 가하면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며 그 중심엔 열전 효과가 있습니다. 열전 효과라 하면 어떤 금속이나 반도체 반드시 그 매질 안에 어떤 전자나 전공이나 어떤 움직이는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체가 있을 때 한쪽을 뜨겁게 하고 한쪽을 차갑게 하는 어떤 온도차가 있으면은 그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자나 전공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이게 될 때 걔들은 어떤 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움직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바로 그 전기 에너지입니다. 열전 효과란 열전 소자 혹은 금속 반도체에 전해지는 온도차로 전기를 생성하는 현상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열전 소자의 한쪽엔 뜨거운 열을 가하고 그 반대편을 차갑게 만들면 온도차에 의해 전기가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양쪽 끝을 붙이고 한쪽에 열을 가하면 온도차가 생기고 전공과 전자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며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역시 자투리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해답을 제시해 준 것이 열전 소자입니다. 열전 소자는 그 특성상 양면으로 전해지는 열기의 온도차가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성하는데요. 열전 소자의 공정 방법에 따라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정 방법은 파우더 형태의 합금을 기계에 넣어 압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파우더를 압출하는 과정에서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재의 미세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전 소자는 구조상 깨지기 쉬운 기존의 열전 소자의 단점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열전 소자를 만드는 재료 파우더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비스무스 텔루라이드라는 합금 물질인데요. 열 전도율이 낮아 주목받기 시작한 물질이죠. 양면에 전해오는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성하는 열전 소자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열전 소자는 양극단의 온도차를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열 전도율이 낮은 비스무스 텔루라이드를 사용하면 온도차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비스무스 텔루라이드는 이 열전 물질의 중요한 점은 그 안에 파우더를 이루고 있는 작은 그 파우더들의 어떤 결정 방향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쭉 눌러가지고
작은 그 틈새로 뽑아내는 어떤 압출 기술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결정 방향들이 파티클들이 서로 일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런 공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뭐 이런 그런 진동 환경에서도 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성형을 끝낸 열전 소자에 열기를 더 잘 수집할 수 있는 집열판을 연결하는 것 또한 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점점 효율을 높여가는 열전 소자는 지금도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 있으며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을 일일이 전기줄로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자가 전원,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열에서 우리가 손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작용하는 센서나 이런 부분을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자가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그런 열전 기술, 또 멀리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의 전원도 체온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그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투리 열이 나오는 모든 곳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술적 한계가 극복된다면 신체의 열 에너지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활용해 빛을 나누는 곳을 찾았습니다. 싹 빼버리죠. 볼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의에 한창인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들은 폐기되는 LED 칩의 원래 목적을 살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빛을 선물하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 약 1년간 연구 끝에 오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를 개발했습니다. 조그마한 초 하나와 받침대 위에 올리는 한 컵의 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돼 외부 전력 없이 LED 램프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작은 스탠드는 전기가 닿지 않아 더욱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빛을 선물해 줄 수 있었는데요.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 전원을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LED 칩을 만들다 보면은 그게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한 달에 재고 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1억 개 정도 만드는데 그게 몇 프로만 돼도 1년이 지나면 그게 수백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 재고 칩이 생기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 LED 칩을 활용해 가지고 그 PC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뭔가 빛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제 문제가 LED를 보내는 거는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건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찾은 방법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열전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촛불의 열기가 열전 소자에 닿을 수 있게 스탠드 본체와 초 스탠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올리면 램프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초가 연소될 때 나오는 자투리 열과 물의 차가운 온도가 열전 소자에 전해지며 두 물체의 온도 차에 의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 이러한 원리를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도 효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수집할 건가. 에너지 하베스팅, 버려지는 열을 가지고 빛을 만드는 하베스팅은 똑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촛불이 다 있을 때 그 많은 열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많은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연소실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고 또 이제 많은 열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위쪽 면도 차가워야 되니까 그 충분히 차갑게 하려고 이 방일판 설계가 들어간 거죠. 열전 소자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선 소자에 전해지는 온도차를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열 차단막과 지별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별판은 열전 소자의 아래 촛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촛불의 열기를 모아 열전 소자로 전해줍니다. 열 차단막은 컵이 닿는 부분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덕분에 물이 가열되는 속도가 느려져 온도차를 보다 길게 유지할 수 있죠. 그 양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 양초 형편없는 뭐 작은 불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불의 밝기보다도 열의 낭비가 사실은 99%인 거예요. 양초의 그 뜨거움, 그러니까 한 거의 1200도 막 이렇게까지 끝에는 돼 있는데 보통 여기서 테스트해 보니까 한 20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와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물컵을 이용해서 그 물컵이 뭐 최대 올라가도 50도니까 온도 차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그냥 100몇 도가 올라가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작은 촛불의 밝기는 2룩스 정도. 독소하기 좋은 밝기가 200룩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촛불은 광원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촛불을 광원이 아닌 LED의 빛을 밝히는 열원으로 사용한다면 촛불만 켰을 때보다 약 100배 높은 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빛을 내는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곳이든 적용할 수 있으며 청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모아진 힘은 에너지 절약, 더 나아가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에너지에도 시선을 둬야 할 이유.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하베스팅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지 말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걸 줄여보자.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의 이런 그 원리나 이런 제품들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만들 수도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지구가 지금 직면한 그런 위기라 하니까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을 생활화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아마 에너지 하베스팅의 미래이면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에서 얻은 빛으로 낮보다 밝은 밤을 살아갑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람, 햇빛, 지열과 같은 무한한 자연의 힘을 이용해 불을 밝히고 수소,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활용해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버려지는 자투리 에너지를 수확해 보다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우리는 이 차세대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자연의 힘은 아주 불규칙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얻지 못할 수 있죠. 따라서 생산된 에너지를 모아두었다 사용할 수 있는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의 운영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기 위해선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전기도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때 버려지는 발전기의 처리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몫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대처할 신재생 에너지에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질 때 에너지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잘 저장했다가 활용할 수 있는 ESS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한다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도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너지원으로서 환경 친화적이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재생 가능,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래형 에너지로서 우리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 새로운 자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반복되겠죠. 그 과정 속에 탄생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은 우리 미래 환경을 또 한 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